아침은 늘 같은 소리로 시작됐다. 알람이 울리기 전 먼저 울리는 것은 아이의 웃음이었다. 웃음은 계획하지 않아도 나왔다. 눈을 뜨면 세상이 재미있어 보이는 얼굴. 그 아이가 그의 딸이었다. 그는 딸의 신발끈을 묶어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매번 같은 쪽을 먼저 잡아당겼고 매번 반대쪽이 느슨해졌다. 하지만 아이는 기다렸다. 기다림은 아이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아빠는 조금 느렸고 세상은 늘 그보다 빨랐다. 아빠, 오늘은 내가 먼저 묶어볼게. 아이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신발과 씨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 결국 매듭은 엉성했지만 아이는 만족한 얼굴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었다. 딸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얼굴. 그 표정 하나로 하루가 충분했다. 그는 아이에게 세상을 설명하는데 서툴렀다. 대신 세상을 같이 바라보는 데는 능숙했다. 신호등이 바뀌는 걸 같이 세고 버스가 오는 소리를 같이 듣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구경했다. 저 아저씨는 왜 화가 나 있어? 아마 배가 고플 수도 있지. 그의 대답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는 걸 아이는 그렇게 배워갔다. 둘은 작은 방에서 살았다.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규칙은 분명했다. 저녁엔 꼭 같이 밥을 먹고 잠들기 전엔 이야기를 하나씩 나눴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늘 비슷했다. 용감한 사람이 나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알아봐준다는 이야기. 아이는 그 이야기를 좋아했다. 이야기 속 사람은 늘 착했고 세상은 결국 그 착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이는 새 가방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반짝이는 색, 그림, 손잡이의 감촉. 그는 가격표를 오래 바라봤다. 아빠 안 사도 돼. 아이가 먼저 말했다. 그 말이 그를 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게 했다. 결국 그는 약속을 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꼭 사주겠다고.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기다림은 아이에게 익숙했지만 약속이 생기면 기다림은 기쁨이 되었다. 그 약속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데려갈 줄은 그도 아이도 몰랐다. 사건은 소란스럽지 않게 시작됐다. 누군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사람들의 말은 빠르고 복잡했다. 아이의 손은 그의 손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는 설명하려 했다. 자신이 본 것, 자신이 하지 않은 것, 자신이 아는 전부를. 그러나 말은 문장이 되지 못했고 문장은 의미로 전달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 대신 시선을 주고받았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들처럼. 그날 이후 아이는 더 이상 그의 옆에서 잠들지 않았다. 공간이 바뀌자 시간의 속도도 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나눴고 빛은 허락된 만큼만 들어왔다. 그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대답을 했다. 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갔다. 밤이 되면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신발끈을 묶던 손, 밥을 먹다 흘리던 웃음, 잠들기 전 내일도 같이 있지? 라고 묻던 목소리.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게 그를 가장 괴롭혔다. 아이에게 세상은 갑자기 커졌다. 어른들이 대신 설명해 주었지만 설명은 늘 부족했다. 아빠는 어디 갔어? 조금 멀리 있어. 언제 와? 기다려야 해. 기다림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이번엔 약속이 없었다. 아이는 혼자서 신발끈을 묶기 시작했다. 엉성했지만 풀리지 않게 여러 번 묶었다. 혹시나 풀리면 다시 묶을 사람이 없을까 봐.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큰 소리로 웃는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만 보는 사람. 그는 조용히 그들 사이에 섞였다. 처음엔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듣고, 보고, 따라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왜 여기 있어?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약속을 지키려고.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다. 웃음 속에는 비웃음도 체념도 섞여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편지를 썼다. 짧은 문장, 쉬운 말. 어려운 단어는 쓰지 않았다. 아이에게 세상은 아직 쉬운 말로 설명되어야 했으니까. 편지에는 변명도 억울함도 없었다. 대신 오늘 본 하늘, 같이 먹고 싶었던 음식, 다시 묶어주고 싶은 신발끈 이야기가 담겼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편지를 썼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먼저 버티는 일이었다. 아이의 글씨는 조금씩 달라졌다. 글자는 커졌고 문장은 길어졌다. 아빠, 나 오늘 혼자서 발표했어. 아빠, 나 이제 울지 않아. 아빠, 조금만 더 기다릴게. 그 문장들을 읽으며 그는 웃고 울고 다시 접었다. 아이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자신 없이도 그곳의 하루는 규칙으로 굴러갔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동선, 정해진 말투. 그는 그 규칙을 잘 지켰다. 지키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식판을 들고 가다 멈췄다. 앞에 있던 사람이 일부러 길을 막았다. 그는 잠시 서 있었다. 밀지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그 사람 좀 느려. 그래도 착해. 그 말이 그의 귀에 남았다. 착하다는 말은 여기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였다. 그는 작은 일을 맡게 됐다. 정리, 청소, 전달.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이었다. 그는 그 일을 성실하게 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다 누군가 아팠다.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그는 물을 가져다 주고 자리를 조금 비켜주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이름이 생겼다. 본래 이름이 아닌 조금 다른 호칭? 아이의 목소리가 꿈에 나왔다. 아빠, 나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그 말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꿈에서 깬 후에도 그 말이 귓가에 남았다. 괜찮다는 말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이별의 예고였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 없이 살아가는 미래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미래가 아프다는 걸 인정했다. 시간이 흘렀다. 그의 머리엔 흰 것이 늘었고 아이의 글씨는 어른처럼 변했다. 아이의 편지는 이제 질문보다 이야기로 가득했다. 학교, 친구, 선생님, 그리고 가끔 나오는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답장을 쓰며 아이를 상상했다. 자신보다 훨씬 멀리 와 있는 아이를. 그곳에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소문이었다. 억울함, 오해, 그리고 침묵. 사람들은 진실보다 태도를 먼저 본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지.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기록을 남겼고 누군가는 말을 보탰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아이는 어느새 그의 키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자랐다. 그를 만나는 날 아이는 잠시 멈춰서서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아빠, 그 한마디에 그는 모든 시간을 건너온 기분이 들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손을 내밀었다. 그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만남은 짧았지만 여운은 길었다. 아이의 손은 예전보다 단단했고 그의 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말은 많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기억이 현실을 따라잡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헤어질 때 아이가 말했다. 아빠, 나 이제 약속할 수 있어. 그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말은 늘 나중에 의미가 따라왔으니까. 아이의 생활은 더 이상 보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택해야 했고, 설명해야 했고,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믿느냐고.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빠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그 말은 증거가 아니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다. 그곳에서도 변화는 감지됐다. 그를 부르던 호칭은 이제 존중에 가까워졌다. 누군가는 그의 이야기를 대신 전했고, 누군가는 자신이 본 장면을 기록했다. 작은 진술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하루를 보냈다. 달라진 건 사람들이 그를 보는 눈이었다. 아이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을 위한 글이 아니라 아빠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었다. 사실보다 마음을 먼저 적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다. 이 글은 설득이 아니라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그 글은 어른들의 손을 거쳐 조심스럽게 전달됐다. 그는 어느 날 불려나갔다. 예고 없이, 설명 없이. 방 안에는 그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질문은 짧았고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 말 뒤에 어떤 수식도 붙지 않았다. 하지만 방 안은 오래 침묵했다. 아이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학교를 옮겼고 목소리는 낮아졌고 말투엔 확신이 생겼다. 아이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다. 찾아가고 묻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 자신도 어른이 되어갔다. 기다림은 이제 선택이 되었다. 결정의 순간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긴 설명 대신 짧은 문장을 꺼냈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확신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 표정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이제 누군가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한다는 건 느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언제나 같았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들렸다. 아이에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이는 바로 울지 않았다. 대신 오래 숨을 고른 뒤 작게 말했다. 아, 그래서였구나. 기쁨보다 먼저 온 건 확인이었다. 자신이 믿어온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아이는 그날 밤 아빠에게 편지를 썼다. 짧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그는 짐을 정리했다. 많지 않았다. 몇 장의 편지, 접힌 종이, 닳아버린 시간.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짧은 인사, 서툰 사과, 조용한 응원.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곳에서 배운 건 억울함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는 법이었으니까. 밖의 공기는 낯설었다. 소리는 크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보다 누구를 먼저 봐야 할지가 중요했다. 아이를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아이 역시 그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은 몇 걸음 떨어진 채 서로를 바라봤다. 그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 아이의 키는 그의 어깨에 거의 닿아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예전처럼 꼭 붙잡지는 않았지만 놓지도 않았다. 아빠, 나 이제 혼자서도 잘해.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빠는 여기 있을게. 그들은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조금 다른 삶을 시작했다.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그는 여전히 느렸다. 하지만 둘은 같은 속도로 걸었다. 신발끈은 이제 아이가 먼저 묶었다. 그는 옆에서 지켜봤다. 약속은 항상 지켜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것임을 그들은 함께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아이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다.